어릴 때 생각해보면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사도 많았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야, 3년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해봐. 아, 그거 좀만 참았다가 대학 가서 해, 어른 돼서 해. 우리가 그런 문턱을 넘고 나면 뭔가 있을 것처럼 하지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 개성, 강점 다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대치동의 출신이나 목동의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습도 많이 하고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스몰빅 클래스 대표 조승우라고 합니다. 요즘도 대치동에서 공부해야 스카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좀 통용이 되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대치동에는 좋은 사교육의 기회들이나 정보들,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유리한 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실제로 강남 서초 지역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에 입학한 학생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은 이제 그러한 그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대치동의 입시나 교육을 위해서 들어갔던 분들이 다 원하는 결과를 끝까지 얻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에이전시랑 스트럭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시는 어떤 개인의 의지, 주체성, 능동성, 그리고 스트럭처는 일종의 구조, 환경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애들은 좋은 인풋, 많은 인풋을 넣는다고 해서 그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좋은 환경, 여러 가지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은 그 개인의 어떤 능동성, 의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대치동, 목동에 이제 있는 아이들이 과연 그 좋은 환경의 영향만을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대치동의 출신이나 목동의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물론 아이들이 사교육에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많이 받아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습도 많이 하고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냐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름대로 잘하는 학생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과도한 학습량, 또 선행, 여러 가지 이제 비교와 평가들을 통해서 성공 경험보다, 성취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점점점 그 소위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사교육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시스템, 굉장히 과도한 학습량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견디는 일부 아이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결국 그 시스템을 견디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못 미치는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개인의 에이전시, 어떤 개인의 능동성이라는 측면, 개인의 자신감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대치동이라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전에 지금 교육 시스템 원수의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 교육 문제 많다는 거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좌절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막 공부에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아이들 만나서 물어보면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게 좋든 싫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학교를 다닌다는 것 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온몸으로 체감을 합니다. 이 학교라는 곳 안에 등급제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중요한 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범위의 일 안에서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 아이들 만나보면 이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인의 속도나 어떤 기준에 맞는 과업을 요구받기보다는 굉장히 과도한 학습량,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기를 요구받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도 항상 실패 경험을 해요. 근데 사람은 성공 경험을 하고 성취 경험을 해야 점점점 내가 이걸 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기대와 믿음에 반하는 어떤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무기력해지고, 저 이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학습된 무기력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두 부류의 개들에게 실제로 상자에 넣고 한쪽에는 그 전기 충격을 주는데 그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줘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그룹에는 장치를 주지 않아요. 이제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양쪽 다 이제 도망칠 수 있는 벽을 만들어 주거든요.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가졌던 개들은 실제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없었던 그 개들은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치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이 학습된 무기력, 내가 뭔가를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이 상황을 바꾸고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들에게 지금 10대의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나쁜 경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하나의 방향만을 요구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입시가 아니라 사실은 각자가 가진 잠재력과 개성을 잘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육의 본질인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나 인생이라는 걸 비유할 때 마라톤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마라톤이라는 건 누군가 정해준 출발선과 결승점을 다 같이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이 그런 마라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레이스를 자기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어야 하는데 모든 아이들을 다 줄 세워놓고 결국 그 방향에서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누가 더 오래 달릴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과연 이게 교육의 본질에 맞는 시스템인가? 결국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고 각자 잘하는 게 다 다른데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야 3년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해봐. 뭐 예를 들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 좀만 참았다가 대학 가서 해. 어른 돼서 해. 대학에 가도 취업하고 나서 해. 뭐 하고 나서 해. 항상 우리가 그런 문턱을 넘고 나면 뭔가 있을 것처럼 하지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 개성, 강점 다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 10대라는 가장 소중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기를 요구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른이 돼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서 사는 삶을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10대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것도 좀 본 것 같아요. 내신 한번 미끄러져서 내가 가고 싶은 서울대를 못 가니까 네. 자퇴해야겠다. 실제로 저도 내신 성적 처음 고등학교 첫 시험 보고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자퇴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로 이렇게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해서 어떤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자퇴를 저도 고려해본 입장에서 자퇴를 고려한 학생들에게 한 가지 그냥 이것만큼 우리가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 혼자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결국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동시에 학교라는 어떤 보금자리 안에서 그 만들어주는 길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입시라는 그 목표만 놓고 봐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어떤 레이스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왜 사회 친구들 아무리 친해져도 학창시절 10대 시절의 친구들 만큼은 친해지기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학생들의 마음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쌓게 되는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건 평생 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 어른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친구 10대 때의 그런 추억 그런 기억들이 살아가면서 참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자퇴라는 어떤 선택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꼭 우리 학생들이 고려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슬기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덜 힘든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대표님은 자퇴를 고민하다가 왜 다시 학교에서 있자라고 어떻게 결심을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너무 힘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가면 뭔가 더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거든요. 막상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살아보시면 내가 다른 선택지를 갔다고 해서 내가 항상 원하는 결과나 원하는 기대가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주변에도 자퇴를 한 친구들 정말 많이 봤는데 자퇴를 할 때의 어떤 기대값대로 그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나와 같은
어떤 경험을 하고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것, 그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자퇴를 고민해본 입장에서 입시보다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해.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입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을 봐도 동시에 내가 이 입시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제 자퇴라는 선택지를 했을 때 이뤄야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둘 다 고려했을 때 꼭 그것이 항상 옳은 답이 아닐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꼭 부유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교육 격차 속에 살고 있어도 자신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최근에 교육 격차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입시 격차죠. 결국 격차라는 건 하나의 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 건데 이 얘기를 한 10년 전에 했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그 격차를 극복하고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진학, 그래서 뭐 대기업 취직이나 뭐 전문직 어떤 그런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초중등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자녀 교육 정보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얘기, 부모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 그냥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초중등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명문대 입시 꼭 그 레이스에서 성공했으면 하는 게 최우선순위이신 분들. 반대로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 못 가도 상관없어. 얘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한 20%. 그리고 그 가운데 한 60% 부모님들이 이 두 가지 생각을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부류의 부모님들 다 어떤 생각에서 출발한 거냐면요. 우리 아이만큼은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와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 20, 30대 또래들이 추구하는 삶도 결국은 하나의 키워드로 뽑자면 덕업일치라고 부르는 덕업일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의 어떤 웰빙을 누릴 수 있는 것.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6학년 때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작년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한 7년, 6년을 본 거죠.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명료했어요. 뭐였냐면 철도 덕후였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난 날 6학년 때도 지하철 호선별로 구동음을 다 녹음해서 들려주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통대에 가고 싶어요.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랬었는데 학습 센스가 막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누구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몰입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아이는 입시에 있어서도 소위 교통공학 전공에서 가장 가기 어렵다는 학교를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걸 정말 파고들면 이건 과정도 결과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런 아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진다면 과정도 행복할 것이고 동시에 이 이후의 삶도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런 덕업일치를 하고 뭔가 10대라는 그 시절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사도 많았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왜냐하면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그걸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이걸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또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그걸 지지해주지 않죠. 숙제 다 했어? 오늘 공부 다 했어? 할 거 하고 해. 물론 숙제 중요하죠. 공부 중요하죠. 근데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파고들어야지 그것이 결국은 일종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꿈이라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 옆에서 가장 잘 들어주고 그걸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닐까. 두 번째는 이제 실패 경험보다는 성취 경험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성취 경험을 잘 의식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게임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레벨이 오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기대가 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결국 내가 열심히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음에도
내가 뭔가 레벨이 오르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와, 승우야, 너 지난달 비해서 이런 거 되게 잘하게 됐어. 와, 이거 처음에 되게 어려워했고 너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해냈네. 그 한마디가 이 아이들한테는 그걸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취 경험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성공 경험을 의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아이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걸 계속할 수 있는 그 어떤 단단한 뿌리를 가진 채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교육 격차, 그러니까 입시 격차가 인생의 격차는 아니네요. 교육 격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사회가 해소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교육 격차를 인생의 격차라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가 결국 어떤 격차라는 건 굉장히 단선적인 거잖아요. 누군가 정해준 하나의 기준을 놓고 높고 낮음이 있고 누가 더 빨리 갔고 늦게 갔고 누가 더 앞에 있고 뒤가 있고 근데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100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1000개의 트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외감을 느끼고 나는 지금 뒤처져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을 남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결국은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을 정하고 나는 이 길을 가겠어라는 기준을 만들면 이 교육 격차가 인생의 격차가 아닌 정말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만의 성공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고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하고 기여를 하는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정의 내리면 결국 내 삶을 잘 살고 있음 못 살고 있음의 기준을 내가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과연 어떤 걸 하고 싶고 뭘 좋아하고 어떤 문제들을 세상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라는 자신만의 성공의 기준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Not the best but the only. 그러니까 베스트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누군가는 최고고 뒤처지는 게 있다는 건데 only 나만의 길을 간다는 거는 그 안에 1등도 없고 꼴찌도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자는 건데 그 길을 만드는 건, 그 기준을 정하는 건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기준이 결국 나만의 길을 만들어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유일무이한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